자, 갑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우리가 처음에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자, 단원명이 뭐예요? 단원명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 이론 배우면서 처음에 이 단원에서 뭐 배우기로 했냐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그 빅뱅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하는 거였어요.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시간 얼마? 0초일 때. 즉,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죠. 빅뱅이 일어났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빅뱅 한 점에서 꽝 터져서 이렇게 지금으로 팽창한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한 개의 그림으로 빅뱅 이론을 설명하면 저거예요. 한 점에 있다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팽창.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점일 때는 어떤 형태였겠느냐. 초고온에 어떻게 한다고요? 초고온에다가 초고압의 초고밀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죠.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빛에너지가 그러니까 빛이 뭐로 갈라져서 이렇게 날아오다가 뭐로 갈라져서 물질로 갈라져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워낙에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이기 때문에 입자와 반입자가 다시 무엇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빛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입자가 됐다가 입자가 에너지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앞쪽 걸 뭐라고 하냐면 쌍생성이라고 해요. 아,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입자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주어야. 그러니까 쌍생성이라는 건 뭐라고?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생겨나면 생성이에요. 그 물질이 다시 에너지가 돼서 없어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쌍소멸. 네, 그렇죠. 쌍소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쌍소멸. 되셨나요? 그러니까 생성되고 소멸되고를 막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예고해 드렸다시피 이거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어떤 설명? 자, 우주가 팽창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졌는데 아주 굉장히 급작스럽게 팽창하게 되거든? 그 급작스럽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내려갑니다. 그럼 되던 일이 안 되는 게 생겨요. 이해갔죠? 되던 일이 안 되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 뭐가 안 되기 시작한다? 쌍생성은 일어나는데 쌍소멸은 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결과가 뭘까요? 우주의 입자가 많아진다. 그렇죠. 우주의 입자가 많아집니다. 이해가셨나요? 우주의 입자가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해갔죠? 그때 만들어진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만들어진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요 입자가 생기고 반입자가 생겼을 때 기본 입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에 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기본 입자는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쿼크와 경입자라는 걸로 구성됩니다. 자, 경입자는 영어로 렙톤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쿼크와 렙톤으로 이루어집니다. 쿼크는 어떤 애들일까요? 쿼크는 질량이 좀 있는 아이들이고요. 렙톤은 말 그대로 경입자, 되게 가벼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쿼크를 뭘 배울 거냐면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다음에 참 쿼크, 스트레인지, 그다음에 탑, 바텀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정도 지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 쿼크는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써요. 업 쿼크, 위 쿼크 또는 업 쿼크.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D는 네, 다운 쿼크 또는 아래 쿼크. 이게 교재마다 얘 이름이 좀 다릅니다. 교과서마다.
업커크, 다운커크 이렇게 나온 교재도 있어요. 근데 위커크, 아래커크 이렇게 나온 교재도 있어요.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 경입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전자와 뮤온, 타우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그 각 애들의 중성미자. 쏘리. 자,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둘 건 요렇게 전자, 뮤온, 타우 정도를 알아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기본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라는 거죠. 기본 입자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요. 우주의 온도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말도 안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10의 -35승초. 10의 -35승초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경이나 조가 돼도 10의 10승, 11승, 뭐 15승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35승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야. 그러니까 1초를 10의 35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눈 그만큼의 시간 이런 거죠. 정말 찰나의 시간이에요. 찰나지간. 이 찰나지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6개의 쿼크와 6종류의 경입자가 생성되었다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서 4대 힘이 나타납니다. 4대 힘. 자, 뭐가 나타난다고요? 4가지 힘. 그렇죠. 자, 이제 입자가 나타나니까 그 입자들 사이에 무엇? 상호작용, 릴레이션십,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했지만 지금은 4가지 힘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4대 힘. 첫 번째, 중력입니다. 중력. 이거 혹자는 만유인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요.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 끼리는 뭐한다? 끌어당긴다.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선생님 저는 전기력 들어봤고요. 자기력 들어봤는데 전자기력은 뭘까요? 합친 거예요.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력은 언제 나타나고 자기력은 언제 나타나죠? 전기력은 언제 나타나고? 전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렇죠. 자기력은요. N극과 S극. 이럴 때 나타나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건데요. 강한 상호작용.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써 있어요. 강한 핵력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고요. 이걸 정말 그냥 다 줄여서 다 필요 없다. 강력. 진짜 강력하게 줄인 거죠. 네, 강력. 오케이? 강력 이렇게. 됐어요? 자, 네 번째. 약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얘 또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런 겁니다. 약한 핵력. 약한 핵력. 이거 약자로 뭐라고 쓴 책도 있다고요? 양력. 얘도 같은 말입니다. 자,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얘가 제일 강한 힘이에요. 근데 굉장히 좁은 원자 핵이라는 공간 안에 굉장히 좁은 곳에서만 이게 나타납니다. 핵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원자핵 안에 그 조그마한 원자핵 안에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맞지? 그 물질들이 왜 거기서 안 빠져나오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져요. 맞아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져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원자핵 안에 어떤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그 쪼개진다고 그랬다고. 왜 안 나올까? 거기서. 궁금하죠?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안 나오는 이유? 이것 때문에. 잡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강한 상호작용. 얼마나 강하면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겠어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떤 입자가 생겼는데 그 입자가 되게 불안정해서 다른 입자로 변하잖아요.
그때 뭐가 작용하냐면 약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해갔죠? 그래서 얘는 언제만 볼 수 있느냐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거나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에만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얘네 둘은 대충 이해가 가지만 얘는 이해가 안 간다. 아, 정말 이건 대충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뒤쪽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대충 설명해 보자면 핵자 간의 힘이에요. 원자핵을 이루는 입자 간의 힘. 네, 약한 상호작용은 이런 거예요. 자, 중성자가 무엇이 되거나 양성자가 되거나 또는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네.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시겠어요? 야,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아래에 표가 나와 있어요. 무슨 표가 나와 있나요? 원자의 형성 과정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빅뱅 하면 뭐 생긴다 그랬죠? 기본 입자. 뭐가 생긴다고요? 기본 입자가 생겨요. 그 중에 이제 쿼크와 전자만 이 내용 설명에 쓸 거예요. 쿼크와 전자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깁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되고 그 원자핵이 나중에 원자가 될 거예요. 잠깐만.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걸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그죠? 중학교 때 뭐라 하냐면 원자는 원자핵과 뭐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원자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시대순위 거꾸로라는 거야. 가장 작은 입자부터 만들어질 테니까 작은 입자인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조금 더 큰 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묶여있는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걔가 전자를 끌어당기면 원자가 됐다 이거지. 이해가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입자의 생성, 빅뱅 초기.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쿼크와 경입자 중에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쿼크는 결합하게 되는데 어떤 힘이라고 그랬죠?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이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그런다? 강한 사고작용. 그렇죠. 자, 쓸 공간이 적으니까 강력 이렇게 써놓으세요. 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주에 있는 업쿼크의 개수와 다운쿼크의 개수는 같았겠죠. 당연히 같았겠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될 때, 중성자가 될 때 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자,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입니다. 업쿼크가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양성자만 만들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성자는 못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오묘하죠?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예요. 자, 예상해 보세요. 업쿼크와 다운쿼크 개수가 같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또는 다운쿼크 하나, 업쿼크 2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질까요? 몇 대 몇? 그렇죠. 1대1이죠. 네. 그래서 생성 초기에 몇 대 몇?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1대1이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점점 뭐가 많아지냐면 이런 게 많아집니다. 요게 뭘까요? 양성자가 많아져요. 왜 양성자가 많아지지? 그리고 그 양성자라는 애는 결국 나중에 정체를 알게 되는데 얘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뭐라고? 수소 원자핵이에요. 왜 수소 원자핵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소 원자핵 하나.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뭘 만들어요? 수소 원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뭐 하나? 양성자 하나가 그냥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상 여기 빅뱅 이후 3번쯤에 만들어지는 원자핵의 생성, 이건 사실은 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야? 그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입니다. 또한 그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씩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원자핵 두 가지가 만들어졌네요. 뭐뭐?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이해 가셨나요? 수소와 헬륨 원자핵.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고온, 고압, 고밀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똑같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 갑니다. 쌍생성이 되고 쌍소멸이 안 됐던 이유가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가서.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계속 팽창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기 어려운 건 이제 안 일어나게 되죠. 하기 쉬운 건 계속 일어나는데 하기 어려운 건 안 일어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럼 누가 먼저 안 되기 시작하느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일이 먼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것도 우주의 온도가 너무 내려가서 안 일어나요. 네. 근데 먼저 얘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중성자가 누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양성자가 되는 일만 벌어지죠. 아,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의 비가 변합니다. 누가 많아진다고요? 네, 양성자 수가 많아져요. 되게 아주 심플한 원리죠. 빅뱅에서 빵 터져서 쫙 팽창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하나씩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만들기 어려운 기본 입자도,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입자도 만들어지고 그 입자들이 강력에 의해서 묶여서 뭐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과정들이 점점 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힘, 자연계 존재는 네 가지 힘이 서로 작용해서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해가나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보통 진실은 말이야 굉장히 심플하다고. 네? 진리는 되게 심플하다고. 막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 진리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야. 사실은 진리가 아니야. 야, 자, 봐. V는 IR이 몇백 년 동안 있다가 뭐 요즘에 이 V는 IR이라는 오배 법칙을 어기는 걸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알아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V는 IR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죠? 정말 심플하죠? 그럼 새로 발견된 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것도 어느샌가 어떻게? 심플한 답이 하나 띡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래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자꾸 뭘 보는 눈? 과학이라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학처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 자, 외우자. 이거 다 외워.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고등학교 과학은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서술형은 어떻게 할 거고, 면접은 어떻게 할 거고, 논술은 어떻게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그런 개념적 문제라든가,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라든가, 손도 못 댈 거 아닙니까? 그죠? 단답식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처럼. 그죠? 네. 자, 갑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이냐?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됐습니다. 자, 뭔가 이상합니다. 왜요?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전기적으로 뭐야? 플러스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중성이 쪼개지면 플러스와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누구? 전자가 나옵니다. 그렇지. 전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뭐가 있다고요? 조금의 뭐 차이가 있어서 질량 차이가 있어서 전자 중성미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자 중성미자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해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그 다음에 중성미자를 합친 거니까 그죠? 여기서 잘 나오는 질문은 자 질량은 중성자와 양성자 중에 누가 더 큰 걸까요? 다시 자 중성자는 이만큼의 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얘와 얘를 비교하래요. 자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중성자가 더 큽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되셨어요? 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알게 되면 이런 거 알게 됩니다. 질량이 큰 애가 뭐라고요? 에너지가 큰 거예요. 다시. 질량이 크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많이 먹어서 덩치를 키워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덩치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작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힘이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그래프로 볼게요. 에너지 그래프로.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중성자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중성자가 뭐가 된다고요? 양성자로 변하는 거예요. 맞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일은 안 일어나느냐를 설명할 거거든요. 자, 갑니다. 에너지가 우주의 온도가 내려갔어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건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잘 일어날까요? 아니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는 중성자가 잘 안 되고요. 중성자는 양성자가 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우주의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면 잘 안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자, 양성자 두 개와 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양성자라는 애 두 개와 중성자라는 애 두 개가 이렇게 묶이면 뭐라고요? 이걸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래요. 헬륨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덩치가 되게 큰데요? 누구에 비해서? 아까 양성자 하나만 따로 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수소 원자핵. 그죠? 이 수소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이 되려면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그죠? 그래서 총, 이게 4개. 그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다가 얘네 둘이 누굴 만나면 전자입니다. 얘네들이 주변에 전자를 어떻게 해요? 전자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원자라고 부른다 이거죠. 원자라고 부른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언제냐?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자, 빅뱅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약 38만 년 만에 이런 일이 납니다. 잠깐만. 아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건 몇 분 정도? 3분 정도. 와우. 3분 정도 만에 만들어졌거든요. 3분 정도 만에 만들어진 애가 어떻게 한다고요? 38만 년 동안 안 일어나요. 원자가 만들어지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원자핵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38만 년 동안 원자가 안 만들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주가 식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핵과 전자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둘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우주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각각의 물질의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상으로 보면 분명히 우주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흩어져 있는데 얘네가 둘이 묶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이제 원자핵이 전자를 어떻게 했을 때? 전자를 그렇죠. 끌어당겼을 때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온도가 되면 그게 몇 년도? 38만 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역사적 사실.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불러요? 원자가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렇게 띡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띡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를? 우주가 팽창해서 그 우주에 존재하던 원자핵과 전자가 이제는 짝을 짓고 어떻게 한다고요? 짝을 짓고 안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하셨나요? 그때 굉장히 진짜 빅뱅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그죠? 전 단원 수업을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빅뱅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정리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주 배경 복사. 그것이 빅뱅 이론의 뭐였어요? 빅뱅 이론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나요? 맞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우리가 중학교에 배운 내용과 고등학교 배운 내용이 좀 믹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고 아는 게 좀 나오니까 반대로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뭐 아는 거 나오니까. 그죠? 자, 수소의 동위원소.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 원자 번호는 같으나 그 원자 번호가 뭔지 기억나요? 원자 번호가 뭔지 기억나요? 원자 번호가 뭐예요? 원자 번호가 뭐예요? 양성자 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네요? 그렇죠?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는 같단 말이죠.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근데 질량수라는 게 달라요. 질량수는 우리 중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질량수라는 개념을.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수라는 개념은 되게 간단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동위원소 관계예요. 다시. 꼭 머릿속에 명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같은 원소예요. 양성자 수 같습니다. 같은 원소예요. 아시겠죠? 같은 원소인데 질량만 다릅니다.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자, 갑니다. 수소의 동위원소. 그러면 수소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성자가 있는데요. 양성자에 중성자가 들어있는 애가 있고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원자번호 1번 질량수 2짜리, 원자번호 1번 질량수 3짜리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걔네들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그냥 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수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수소라고 불러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중수소라고 그래요. 삼중수소. 이 3을 뭐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삼중수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중수소, 삼중수소, 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자번호, 원소의 종류에 따라 번호를 붙인 거예요. 이해갔죠? 이거 기준이 뭐냐? 원자번호.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죠? 양성자수. 양성자수에 따라 원자번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자, 어떻게 중성이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플러스의 개수가 양성자수잖아요. 플러스가 만약에 4개 있다고 쳐요.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중성이에요? 4개. 뭐하고 같다?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자, 뭐하고 같다고요? 양성자수와 중성 원자의 전자수는 같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배워요. 만약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웁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양성자수가 3개인데 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뭐라 부르죠? 양이온. 이해하셨나요? 어떤 애가 양성자수가 7개인데 전자가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음이온.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적 중성 원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경우 그걸 원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내용? 질량수에 관한 거. 자, 질량수는 그 양성자수에다가 뭘 더해요? 양성자수에다가 뭘 더한다? 그렇죠. 중성자수를 더한 값을 뭐라 부른다? 질량수라고 그런다. 그러면 원소기호 표시 방법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자리가 있어요. 자, 네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런 건 잘 알 거예요. H2 이거 무슨 뜻이게요? H2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쓰는 건 뭘 의미해요? 원자 개수를 의미하죠. 원자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죠? Na 플러스 이거 무슨 뜻일까요? NA인데 NA야. 정체는 NA인데 플러스 전하를 가져. 뭐야? 나트륨 양이온.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나트륨 몇 가? 그렇죠. 1가 양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뭘 표시한 거다? 전하량을 표시한 거다. 이거 전하량을 표시한 것이다. 이해가 갔나요? 여기까지는 중등부 때 다 배웁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쟤네들이었어요, 지금. 그쵸? 자, 원자 번호는 어디다 쓴다고요? 이렇게. 원자 번호 어디다 써요? 왼쪽 아래에다 씁니다. 그쵸? 예, 이게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3이라고 썼단 말이야? 이 3이 뭐라고요? 이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러면 밑에 원자 번호 1번. 그럼 양성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는데 양성자 수가 1이래요. 그러면 중성자가 몇 개여야 3이죠? 2개여야. 이해하셨나요? 되셨어요? 아, 오케이. 됐나요? 좋아. 그러면 잘 이해했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이해했는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양성자 수가 몇 개이며 중성자 수가 몇 개이냐, 그리고 전자수가 몇 개이냐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양성자수 몇 개라고요? 전부 다? 1개죠. 왜요? 원자번호 다 1번이에요. 됐죠? 자, 질량수가 1, 2, 3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더해서 위에 숫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야? 중성자. 하나, 빵개. 얘는 하나, 얘는 2개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플러스 하나, 그죠? 얘는 플러스 하나에 전하 안 갖는 거 하나,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플러스 하나에 전하 안 갖는 거 몇 개? 2개.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해하셨죠? 이해가요? 아, 오케이. 자, 그걸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얘가 왜 있는 거냐. 자, 갑니다. 양성자수 몇 개요? 그렇지. 6개. 자, 중성자수 몇 개예요? 그렇죠. 중성자수 6개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가 동위원소. 우리가 이제 빅뱅의 초기의 핵융합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원소기호 표시 방법을 좀 배우는 거예요. 이 원소기호 표시 방법을 배우면 저절로 뭐가 좀 느냐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는 게 조금씩 어떻게 이해도가 높아져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 문제에 이걸 안 짚고 넘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에 힘내요. 거의 끝나갑니다. 힘내죠.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빅뱅의 무슨 과정이다? 초기 핵융합 과정. 핵융합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핵융합. 그렇지. 조그만 거 합쳐서 뭐 만든다고요? 큰 거 만든다고요. 자, 조그만 거 합쳐서 큰 거 만들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뭐부터 합쳐지느냐? 자, 뭐가 따로 있었고요. 중성자가 따로 있었어요. 뭐요? 중성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P, 양성자가 따로 있었어요.
얘네 둘이 요렇게 와서 묶여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묶일 때 뭐 작용하죠? 묶일 때 뭐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강력이 작용합니다. 강력이 작용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꽉 잡아놔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얘네들이 합쳐졌으니까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왜 1번이죠? 그렇지. 양성자가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이에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뭐라고 써요? 원소 기호를 수소 이렇게 씁니다. 수소라고 썼어요? 됐어요? 자, 중성자 몇 개예요? 하나.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 합쳐서 몇 개? 2개니까 뭐라고 쓰죠? 2라고 씁니다. 얘 이름이 뭐랬죠? 그렇죠. 중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 됐습니까? 중수소 원자핵. 됐죠? 중수소 원자핵. 자,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얘가 누굴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한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양성자가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온다고요? 양성자 날라와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양성자 몇 개가 됐다고요? 양성자 2개. 양성자 몇 개?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자, 양성자 2개니까 뭐라고 써야 되죠? 원자 번호 2번입니다. 그럼 뭐야? 원자 번호 2번이면 헬륨이죠. 원자 번호 2번 헬륨. 됐어요? 원자 번호 2번 헬륨. 됐죠? 자, 질량수는 하나, 둘, 셋. 얼마? 3. 됐죠? 됐어요? 요거 표시할 때 어떻게 쓰냐면요. 헬륨 3원자핵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헬륨의 동위원소거든요. 원래 헬륨은 헬륨 4원자핵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뭐가 들어온다고요? 중성자가 날라옵니다. 중성자가 날라와서 둘이 합쳐집니다. 역시 강력이죠. 그러니까 원자핵을 만들 때 다 강력이에요. 그죠? 예, 강력이 작용해서 뭘 만든다고요?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짜리를 만듭니다. 자, 양성자 2개니까 뭐라고 써야 되죠? 원자 번호 2번 헬륨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질량수 하나, 둘, 셋, 넷 얼마? 4. 이거 뭐라고 쓴다 그랬죠? 제가 헬륨 4원자핵. 헬륨 4원자핵. 이렇게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체를 한번 따져볼래? 정체를. 자, 얘가 정체가 뭐였지? 얘? 양성자가? 정체가 뭐였더라? 기억나요? 수소원자핵. 뭐였다고요? 수소원자핵. 아, 잠깐만. 그럼 이 과정은 지금 뭐예요? 수소원자핵으로부터 뭐 만드는 거죠? 헬륨 원자핵. 그렇지. 자, 가벼운 원자핵이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요? 무거운 원자핵이 됐어요. 무슨 과정? 핵융합 과정. 자, 빅뱅의 핵융합 과정을 뭐라고요? 핵융합 과정을 지금 공부하신 겁니다. 빅뱅에서의 핵융합 과정. 나중에 뭐 배울 거냐면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 과정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배운 건 뭐라고요? 빅뱅 초기의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이 단원 전체를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헷갈려요. 아, 이것도 핵융합이고 그것도 핵융합이야. 헷갈리는데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네. 자, 오늘 처음 시작 뭐부터 했어요?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결국 뭐와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거냐면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그죠? 그 물질이 결국 뭐예요? 수소와 헬륨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이해하죠?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지킬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배운 날 복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숙제가 없어서 그런데 배운 날 복습하고 그날 숙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숙제하는 건 이런 거죠. 내 점수를 떨어뜨리겠다는 행위예요. 무조건 그 날짜가 아닌 날짜에 숙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일이 넘어가지 않으시면 모범생. 그냥 다음 주까지 해오면
평범한 학생. 다음 주에 안 해오면 나쁜 학생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